자, 22번 봅시다. 22번 최고 차원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 돼 있네. 4차 함수니까 fx 그래프 개형은 뭐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는 극값이 하나인 경우, 두 번째도 극값이 하나인 경우, 세 번째는 극값이 기본적으로 3개인 경우가 되겠죠. 이 두 개는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은 딱 한 번, 이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이렇게 두 번. 맞나? 근데 극값이 하나라고 한 거는 똑같다라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이거 4차 함수 극값이 3개인 경우. 자, 일단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x를 또 새롭게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 4차 함수 fx한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이동 해봐봐. 해도 4차 함수 맞죠?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fx 그래프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t값이 변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려놓고 절대값이었다. 즉 x축 위로 접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fx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x축이 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x축 여기 예를 들읍시다. 근데 만약에 t가 1일 때 살펴보면 이걸 y축 방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지. 그럼 내렸다. 이렇게 내렸다. t가 1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fx 입장에서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t가 만약에 2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는 이 검은 색깔 fx를 y축 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한 거니까 더 내려야 되겠죠? 그럼 더 내리면 이렇게 된다. 그럼 fx 입장, 이 검은색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이제 이 함수 자체에선 x축이 위로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파악해야 되겠네. t값이 커지면 x축은 어떻게 된다? fx 입장에서는 x축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네. 이 함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함수 입장에서는 t값이 커짐에 따라 x축은 더 올라가게 되겠다. x축은 올라가게 되겠다.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가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gx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렸고, 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겠어? 접어 올린 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린 이 초록 색깔 함수가 y는 gx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뭐냐,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준 거고, 이거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가 어떻게 되는데, 얘가 존재한다잖아. 그럼 어떤 상황에서 존재하는데를 봐야 됩니다. 보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다, 맞지? 그래서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 극한값을 구할 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K라는 곳에 좌극한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받고 풀리게 되겠죠. X가 K보다 조금 작을 때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만약에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K에 대해서 우극한이다 라고 하면 절대값은 그대로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만 봐봐. gx가 일단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모양만 딱 바라봤을 땐 g'k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 얘는 그냥 g'k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g'가 미분 가능한 곳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극한값 존재 조건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린 예를 든 gx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놨다 합시다. 그러면 gx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를 하나씩 살펴볼 거야.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gx 입장에서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gx가 미분 가능한 곳이죠. 난 이 그린 게 gx입니다. 예를 드는 게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곳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보면 미분 가능한 곳이니까 이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곳은 어떠한 뭐 음수값이 될 것입니다. 맞나? 0은 아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럼 얘 값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고 얘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같을 수 있나 없나? 절대로 없네. 맞니?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요 gx가 일단 미분 가능한 곳이면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한 곳이면 안 돼요. 됐나? 미분 가능한 한 곳은 아니어야 된다. 됐니? 이 말을 일단 받아들여봐. 미분 가능한 곳이라면 그거는 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분 가능한 곳에서 이 두 값이 같게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 gx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즉 요점, 요점, 요점이라고 하면 얘 값도 0일 것이고 얘 값도 0일 것이다. 즉 부호를 무시할 수 있는 0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값은 둘 다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된 건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면 이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됐죠? 다른 미분 가능한 곳이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엔 이제는 어디 살펴봐야 돼? 미분 불가능한 점, 즉 뾰족점을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젠 이 프라임이란 말은 못 쓰지만 이건 쓸 수 있어. 좌극한이니까 얘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밑에 거는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뾰족점을 예를 들었을 때 분홍 색깔 보면 되겠죠? 이 점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죠. 이거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5가 되는 겁니다. 왜요? 접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접힌 거잖아. 그럼 이 초록 색깔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어. 근데 그걸 접게 되면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부호만 바뀌어서 5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5라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아까 5가 나왔다 했으니까 이건 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은 서로 뭐가 돼? 같아지게 되죠. 이해갔나? 그러면 극한값,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 두 곳은, 이 두 개는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는 곳은요, 두 번째 상황, gx가 뾰족한 곳, 즉 미분 불가능한 곳이면 이 값은 존재한다는 거죠. 다 특이한 거죠. 특이한 곳이죠.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과 gx가 미분 불가능한 곳, 이게 접혀져 올라가면서 뾰족점이 되는 곳, 미분 불가능한 곳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아직 fx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곳이 언제일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언젠지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상황일 때 존재하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fx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겠죠. 맨 처음에 크게 이거 이 세 가지로 봤으니까 그럼 이제 fx가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를 볼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 어떤 t가 4보다 조금 큰 상황에서 이 ht가 5라고 합니다. ht는 뭔데요? 아까 값이 존재하는 곳, 그 값이 존재하는 곳에 x값이 k값이야. 즉, 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그 곳의 개수가 ht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게. 아까 요런 식으로 gx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어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는 곳이 ht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t 값에 따라서, t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x축, fx 입장에서는 x축이 왔다리 갔다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t 값에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x축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거 접혀지는 그곳이, 접혀진 그 함수가 gx가 되는 거고, 그럼 gx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과 gx가 미분 불가능한 곳의 개수를 ht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5개가 되는 곳,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그 위치가 5개 되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fx 그래프가 어떻게 될 때 그 값이 하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2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t가 변함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GT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 다른 곳을 예를 들어도 5개가 나오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갔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HT가 4입니다. 그럼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HT가 5개가 되는 곳은 존재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날려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더욱더 안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극값이 딱 한 개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딱 한 개라고 했을 때 그러면 t값에 따라 x축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접혀 올려진 이 함수가 ht가 되는 건데 hx가 되는 건데 hx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혹은 미분 불가능한 곳은 하나, 둘, 세 개 최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ht가 5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fx가 극값의 기수가 3개일 때가 되겠죠. 됐니? 근데 여기서도 조금 그렇다. 왜? 요렇게 fx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어머야 좀 이쁘게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극소값이 서로 같은 대칭형을 띌 수도 있겠죠. 어떤 그래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나 조건을 바라보면 t값이 마이너스 60일 때랑 t값이 4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 이걸 나라는 거를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케이스를 좀 지워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안에서도 첫 번째 케이스로 극소값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t값이 변함에 따라서 x축이 변한다고 했지. 그럼 어차피 t값이 변할 거니까 x축이 변한다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거 그림 자체가 gx가 되겠죠. 맞나요? g에서 예를 들면 됩니다. 그러면 ht는 몇 개다? 3개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x축 올라간다. 어차피 t값이 변할 거니까 x축도 변한다. 그러면 이 특정한 상황이 되어도 이 검은 색깔 함수가 gx 취급을 당하는 거고 똑같이 ht는 3개가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됐다 합시다. 요렇게 됐다. x축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접히게 되겠죠. 그러면 gx가 이렇게 위에 있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선 미분 불가능한 곳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여기서 한번 변하겠네요. 됐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한번 변하겠네요. 원래는 3개였다가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된다? 바뀌게 되겠죠. 개수가 바뀌게 되니까 ht가 불연속이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여기 있을 때도 몇 개겠어? 이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죠? 선생님 왜 안 접어요? 네, 원래는 접어야죠. 근데 안 접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차피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접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파악하나 접지 않고 x축이 요렇게 왔다고 예를 들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세나 개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5개. 근데 요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이제 하나, 둘, 셋, 넷, 5, 6개. 개수 바뀌었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맞죠? 개수 달라졌죠? 어쨌든 어딜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또 달라졌다. 맞지? 지금 달라진 것이 총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7개가 되다가 이때 보면 이때 또 x축이 또 여기 왔다라고 치면요. 이렇게 하나 접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또 개수 바뀌었네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기준이 되겠죠. 탈락. 왜 탈락이야? HT가 갈라지는 곳이 하나, 둘, 세 놈이 됐죠. 나에서 뭐를 원하는데요? 2곳만 되게 원하죠. 그럼 이 2가지 케이스는 다 날아갑니다. 극소값이 달라지는 거. 이거 왜 그랬노?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다 탈락이죠. 왜? 이 그래프나 x축을 내가 움직여가면서 보였으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fx는 요런 식으로 극소값이 서로 같은 형태가 되는 거구나. 즉 이게 대칭함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자, 극소값 서로 같다고 합시다. 극소값 같다고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y는 fx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됐다. 그리고 t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파악했던 거 뭘 파악했어? t값이 커질수록 x축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t값이 이제 x축을 계속 옮길 건데 x축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x축을 올라갈 건데 그건 지금 상황은 t값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처음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이 초록색깔 함수가 바로 gx가 되겠죠. 맞나요? g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총 3개의 곳을 가집니다. 맞나요? 그럼 언제 처음 바뀌냐? 언제 처음 바뀌겠냐? 라고 하면 x축이 여기 왔어. x축이 여기 왔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함수가 gx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곳은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됐나? 근데 여길 딱 올라가면 조금이나 올라가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네요. 개수 바뀌겠네. 맞죠? 개수 바뀌죠? 그러면 여기 한 개.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7개 되다가 언제 또 바뀌겠어? 이때 바뀌겠죠. 이때도 바뀌겠네요. 이때는 이제 이거 두 가지 상황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그 전에는 7개였잖아.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5개로 바뀌고 그 다음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5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됐습니까? 여기야. 그러면 이게 t가 알파일 때 이걸 t를 베타일 때로 보는데 사실 정리하려고 하다가 이 값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0이고 얘가 4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4가 되겠네요. 됐지? 자, 이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t값은 x축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랬잖아. 그럼 t값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것보다는 여기가 더 t값이 더 커야겠죠. x축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보는 거니까 t값은 이 위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t가 밑에 게 t는 마이너스 40, 60이고 인 t가 4일 때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합시다. 그럼 가조건 만족하는지 볼까? 자, t가 이것보다는 조금 클 때 이거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 확실하죠? 됐네요. 됐나? 좀 더 정확하게 볼까? t가 마이너스 60보다 작을 때는 ht의 개수는 여기 t 여기 쓰다고 하면 하나, 둘, 3개 ht는 3입니다.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60이 되어도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3개요. 이렇게 등호 붙입시다. 그 다음 t가 요 사이 있을 때 마이너스 60보다는 크고 4보단 작을 땐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되겠죠. 그래서 7이다. t가 딱 4가 됐을 때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 다음 t가 4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래서 5. 그럼 차라리 이렇게 붙입시다. 됐죠? 이게 HT입니다. 그럼 HT 그려볼까요? HT 함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이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0과 4 사이에서는요. 7개다. 왔다마. 이게 4일 때, 4까지 할 때는 7개다. 그 다음 4 이상에서는요. 5개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5개다. 자, 그러면 HT 입장에서 4로 가는 우극한 값을 해보면 5가 되는 거 맞죠? 다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 했어요. fx 식을 찾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극소값이 서로 같은 게 됐고요. 극소값은 모두 마이너스 6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fx는 극대값이 4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디서 극값을 가지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fx 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정보를 보면 여기 극소값이 뭐다? 극소값이 서로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60이고요. 극대값이 뭐다? 4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극소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이 직선 x는 뭐시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찾을까?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잡냐면 그냥 여기를 x는 0이라고 잠시만 둘 겁니다. x는 0이라고 잠시만 둘 거야. 그리고 여기 값이 그러면 p가 되는 거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잖아. 맞지? 실제로 fx는 이 내가 이렇게 잡은 이 그림에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좀 평행 이동시킨 거겠죠.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만 딱 끌고 와서 식을 먼저 찾고 fx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fx다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 함수다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60이랑 y는 마이너스 60이랑 만나는 근 자체가 마이너스 p랑 p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x 빼기 p의 제곱 x 플러스 q의 제곱 다 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마이너스 60이랑 똑같다. 값을 넣으면 x에 p를 넣든 x에 마이너스 p를 넣든 다 마이너스 60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함수값이 뭐야? 0 넣었을 때 뭡니까? 극대값이 4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 0을 넣은 값은요. p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4가 된다고 했으니까 p라는 것은 p 4제곱이라는 것은 64가 됩니다. 즉 2의 6승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p라는 것은 2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나는 p를 양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2루트 2죠. 이 식은 y는 x 빼기 2루트 2의 제곱 x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빼기 60으로 설정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fx로 설정한 게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fx는 뭔진 모르지만 그래프 모양은 완전 얘랑 똑같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나는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시키면 이젠 우리가 원하는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 방향으로 q만큼 그럼 x 대신에 x 빼기 q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드르브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다. 난 이게 fx 잡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다 한숫가 한 힌트가 있죠. F2는 뭐다? 4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2를 넣겠습니다. F2는 여기 2를 설정할게요. 2 빼기 Q 빼기 2루트 2의 제곱 2 빼기 Q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빼기 60 얘가 4입니다. 되나요? 와 싫다 정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게 64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제곱을 묶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곱을 묶어낼게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요거 빼기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합차 2 빼기 q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은 64다. 됐나? 그럼 제곱 날리자. 제곱 전체적 제곱 날리면 풀마 8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q의 제곱은 16이거나 아니면 2 빼기 q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q는 또 풀마 4거나 2 빼기 q는 0인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q는 6이거나 q는 마이너스 2거나 그 다음에 q는 2거나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이 나오겠네요. 되셨습니까? 됐지? 네. 그럼 상황을 좀 다 살펴볼 겁니다. 상황 다 살펴볼 거야. 힌트 한 개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fx 그래프가 원래는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 플러스 2루트 2였는데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면요. 6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6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2루트 2 플러스 6이 되잖아요. 맞나? 자,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아까 이게 y값 4가 나왔는데 2를 넣었을 때 뭐가 돼? 4가 되잖아요. 그러면 2라는 것도 x는 2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4가 되게끔 하는 x값이 여기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는 곳은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6이니까. 여기가 지금 6이라고 설정됐으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q가 6인 건 패스. 그 다음 빠르게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시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시켰다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에서 여기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2루트 2 빼기 2 여기가 빼기 2 여기가 2루트 2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세울 수 있고 4가 되는 값이었던 여기 4가 되는 값은 여기 2가 가능한가? 여기 2루트 2가 루트 8이 2점 뭐뭐예요. 그럼 요 값은 뭐다? 0점 뭐뭐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가 가능하겠네요. 사실 비율 관계를 써도 되는데 비율 관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가능한 상황. Q는 마이너스 2 가능한 상황. 그 다음 Q가 2일 때 보겠습니다. Q가 2일 때 보면요. 아까 요 그래프에서 X축 방향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러면 이 값은요.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2 여기 2 여긴 2루트 2 플러스 2인데 아까 4가 되는 값은 2가 여기 와야 된다고 했잖아. 탈락 탈락 이밖에 안 됩니다. Q는 마이너스 2라서 Q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fx 쓰겠습니다. 이게 fx입니다. 이게 fx예요. 여기다가 Q에 마이너스 2를 넣자. 이렇게
fx식 정리 끝. 그러면 어떻게 f4 찾으래. f4는 6 빼기 2루트 2의 제곱 6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끝까지 말썽이네요. 제곱을 묶어내겠습니다. 합차하겠습니다. 36 빼기 8 20 28의 뭐 제곱 28의 제곱할래. 28 곱하기 28 맞냐 이거? 64 16 22 16 45 그래서 487 487 되고요. 487에다가 빼기 60을 해줘. 4 2 4 이거 7 2 4 됐죠? 7 2 4 그 다음 H4는 아까 뭐였어? HX가 정리해놨었잖아요. 여기 H4는 딱 5입니다. 그래서 5만 더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좀 찝찝하긴 한데 fx식 찾는 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